2015년 9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 숨겨둔 해외 재산에 대해서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은닉 수수에 대해서 모든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형사 관용 조치를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은 그 당시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후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치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교의 소득 양성화를 위해서 여야 간의 합의로 개정된 그 국제조세조정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미신고 해외 소득 그리고 재산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의 가산세 등을 면제해주고 형사상의 관용도 부여하는 그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실적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그 보고 받으신 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개인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 계좌가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죄부가 주어진 시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한 바로 그 기간하고 겹치죠.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일이 있기 전에 4개월 전에 음성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이런 대대적인 면죄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죠. 그리고 또 숨겨진 해외 재산을 자진 신고한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러한 그 한시적 시행의 그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대로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도 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과 재벌과의 빅딜설, 최순실 해외 재산, 은닉 재산을 이 당시에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설, 또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받으실 일이 아니고 이것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와 당시 법무부 장관의 담화문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전례가 없는 일을 쥐두새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좀 꼼꼼히 짚어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최순실 해외 재산과 관련해서
독일 검찰이 이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보내온 서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요구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에 있는 해외 재산, 최순실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최순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독일 검찰로부터의 서신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주세요. 제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 녹취록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 당국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댓글 부대에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은 이 댓글 수사 받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해라. 이런 황당한 복지 예산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에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만 지금 현재 예외로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총리님?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요.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용어가 일반 부처와 국정원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에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예컨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 관서에 격려하러 갔는데 수고한다고 회식비를 좀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경우는 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다, 시설비다, 사업비다 이런 구분이 없이 뭉뚱그려서 특수활동비라고 쓰고 있어서 좀 오해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투명하게 하면 좋으련만 그걸 투명하게 하면 국정원의 인원이라든가 조직 규모라든가 이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좀 뭉뚱그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 국정원 예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수 우선은 있을까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국정원장의 댓글 관여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건의한 것도 국정원 개혁위원회입니다만은 아까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성, 정보기관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비춰보면서 그러나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 과제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정원이 지시한다고 해서 고쳐질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쉽게 보진 않는데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 저는 적어도
기재부의 그 비밀 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각 부처에서 말 못할 예산들이 여기 많이 숨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국정원 예산이 특수활동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그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전혀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은 갖고 임할 생각입니다.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 상대적 투명화,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법무부 장관 좀 나와주십시오. BBK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후보 시절에 그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죠.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 횡령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BBK 관련된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사, 또 책자도 발간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이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에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가 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이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어떤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 편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 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이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죠. 네,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 사건이죠. 그 당시에 클린 선거 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 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 겨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을 든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촛불을 든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9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 숨겨둔 해외 재산에 대해서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은닉 수수에 대해서 모든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형사 관용 조치를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은 그 당시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후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치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괴 소득 양성화를 위해서 여야 간의 합의로 개정된 그 국제조세조정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미신고 해외 소득 그리고 재산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의 가산세 등을 면제해주고 형사상의 관용도 부여하는 그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실적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그 보고 받으신 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개인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 계좌가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죄부가 주어진 시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독일 검찰로부터의 서신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주세요.
제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 녹취록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 당국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댓글 부대에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은 이 댓글 수사받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해라. 이런 황당한 복지 예산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에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만 지금 현재 예외로 돼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받으실 일이 아니고 이것을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와 당시 법무부 장관의 담화문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전례가 없는 일을 쥐두새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좀 꼼꼼히 짚어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최순실 해외 재산과 관련해서 독일 검찰이 이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보내온 서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요구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에 있는 해외 재산, 최순실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최순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한 바로 그 기간하고 겹치죠.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일이 있기 전에 4개월 전에 음성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이런 대대적인 면죄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죠. 그리고 또 숨겨진 해외 재산을 자진 신고한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러한 그 한시적 시행의 그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대로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도 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과 재벌과의 빅딜설, 최순실 해외 재산, 은닉 재산을 이 당시에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설, 또 심지어